안녕하십니까? 송샘사의 구실이야기 43번째 이야기입니다. 성년인 수중자가 과거 친할머니로부터 1억 원을 사전증여 받은 후 이번엔 외할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세 신고 방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워낙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하기 쉬운 내용이지만 의외로 꾸준히 증권사 PB들 통해서 또는 고객들로부터 받는 유형의 질문이어서 법률 규정, 계산 구조, 그림 등으로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수중자 기준으로 친할머니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았는데 이번에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을 때에는 왜 과거 친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합산하지 않는지 손쉽게 설명해 볼게요. 요약된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 구조를 먼저 설명드려야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첫 번째, 사전증여 가액, 두 번째는 증여재산 공제, 세 번째, 사전증여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주는 부분입니다. 계산 구조를 유심히 보시면 증여세 과세가액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려면 사전증여 받은 것이 있는 경우 이번에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아시는 것처럼 증여재산 공제에 유의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전증여가 있다면 이중과세되면 안 되니까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줘야 온전히 이번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겠습니다. 이 중 오늘 우리의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증여를 합산하는 부분과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을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하는 규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입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번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는 사전증여 대상은 과거의 증여자가 이번과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일인의 범위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위로부터 받을 때 그 배우자까지만 동일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증자인 나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서로 동일인이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서로 동일인이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동일인입니다. 이번에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데 과거 사전증여를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친할머니로부터 받았다면 외할아버지와 친할머니는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즉 동일인 그룹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가족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위, 즉 직계 존속은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이번에 합산하라고 법에 표현되어 있는데 동일인은 직계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니까 엄마와 아빠는 동일인, 즉 이번에 아빠로부터 증여받는데 과거 엄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합산.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동일인, 즉 이번에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데 과거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합산.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가 동일인이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전증여에 엄마 또는 아빠로부터 받고 이번에는 친할머니 또는 친할아버지로부터 받는 등 사전증여 당시의 증여자와 이번 증여자가 서로 다른 동일인 그룹이라면 합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음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주의하셔야 하는데 법률 표현은 이렇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중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법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대로 위로부터 받을 때에는 10년간 성년 기준으로 5천만 원을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잘못 신고했다가는 과소신고로 가산세까지 있으니까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증여세 계산할 때 합산하는 사전증여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합산하는데,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 존속 통틀어서 10년간 5천만 원만 적용하는 점입니다. 우리 사례에 적용하면 사전증여 당시에 친할머니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으면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적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1억 원에서 5천만 원 공제하고 과세표준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율 10% 적용해서 증여세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외할아버지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계산 구조로 좀 설명드리면, 이번 증여세 계산할 때는 사전증여에 합산할 금액이 없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과거 증여자, 친할머니와 이번 증여자, 외할머니가 동일인이 아니니까요. 그럼 증여세 과세가액이 이번에 받은 5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 공제를 빼줘야 하는데 이번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앞서 법률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5천만 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사전에 할머니로부터 1억 원을 받았을 때 5천만 원 공제를 받았잖아요. 사전증여를 합산하는 대상은 동일인 그룹으로부터 사전에 받았을 때만 합산하지만,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나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분들, 즉 엄마, 아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모두가 직계 존속이 되는 것이고, 직계 존속으로부터 10년 사이에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써먹었다면 이번엔 직계 존속 중 다른 누군가로부터 증여받게 될 때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동일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것뿐만 아니라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이를 종합하여 고려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 사례에서 이번에 신고하고자 하는 외할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 받는 건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과거에 친할머니로부터 1억 원을 받았을 때 신고했던 증여세 신고서도 제출해 줘야 합니다. 사전증여로 합산하진 않더라도 과거 이 수증자가 증여재산 공제를 얼마 적용했는지 파악해야 하니까요. 조금 응용하면 빈번하게 고객들이 진행하는 사례인데요. 15살인 수증자에게 부모 중 1인이 2천만 원을 현금 증여합니다. 미성년자의 증여재산 공제는 2천만 원이니까 증여세 신고만 하고 낼 세금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한 7년이 지나고 그 수증자가 22살이 됐을 때 외할아버지가 추가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증여해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2살 시점에 외할아버지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15살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은 동일인이 아니니까 합산 대상이 아니고, 22살 성년인 수증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속 통틀어서 10년간 5천만 원을 공제할 수 있는데, 과거 15살 시절에 증여재산 공제 2천만 원을 써먹었으니 아직 남아있는 증여재산 공제가 3천만 원이고, 이번에 외할아버지가 3천만 원 주면 이때 써먹게 되니까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이죠. 한 단계 더 응용하면 이 수증자는 최초 15살 시절에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난 시점, 즉 25살이 되면 다시 증여재산 공제 2천만 원이 살아나니까 이때 직계존속 중 누군가로부터 추가로 2천만 원을 받아도 추가로 낼 세금은 없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워낙 당연하고 유명한 내용이라
여러 채널 통해서 주의사항으로서 익히 알고 계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문의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 증여세 신고 대행을 진행해보면 이를 모르는 고객들이나 담당 PB분들이 많으세요. 증여세 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꼭 합산하는 증여세 목적뿐만 아니라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는 목적으로도 사전에 증여세 신고한 이력이 있는지 그 증여세 신고서를 확인한 후에 세법에 맞는 계산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를 놓치고 가산세 부과되는 경우가 꾸준한 문의만큼이나 꾸준하게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43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